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이수정입니다. 자, 지금 2021년도에도 가격이 천정부지로 계속 솟고 있습니다. 2013년도 9월 달에 통계상 저점이었는데 지금 만 8년째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이건 역대 최초의 일이라고 하죠. 기존에는 6년 정도 올랐던 것이 최고로 긴 기간 상승이었고 그 다음에는 뭐 조정기를 거쳤다가 다시 재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런 형태였는데 8년 동안 이렇게 전국적으로 계속 오르는 현상은 사실상 유례가 없었던 일입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느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실제로 2019년도까지가 최장기간 6년 동안 상승했기 때문에 2020년서부터 들어서면서부터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굉장히 무세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올랐고요. 이제는 정말 떨어질 것이다. 너무 오를 만큼 올랐다라는 21년 전망도 많았지만 지금까지 봤을 때는 그 예상도 여지없이 빗나가고 말았죠. 저는 계속 그 상승을 주장했었고 앞으로도 몇 년 동안 더 상승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주구장창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뭐고 또 6년이 넘어서 7년째, 8년째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공급자, 그 다음에 수요자 이런 수급 상황을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는 부동산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전부 다 통용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잘 한번 오늘 내용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은 자연스럽게 수급의 원리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아파트 수요자가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다면 주택 공급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서라도 건설할 만한 땅을 찾아갖고 짓게 될 것이에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만들어 놓기만 하면은 엄청나게 잘 팔릴 거라는 얘기죠. 공급자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게 안 팔릴까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럼 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기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 그럼 미친 듯이 공급을 하겠죠.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공급자가 너도 나도 만들게 되는데 문제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땅을 매입해서 인허가를 받고 건물을 지어서 입주를 시키려고 그러면은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 걸린다라는 겁니다. 더 걸리는 경우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수요 부족 현상이 시장에 나타난 후에 재빠르게 공급자들이 움직이더라도 3년에서 5년 정도의 텀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공급까지의 긴 텀으로 인해서 그 사이에는 계속 수요 초과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공급이 바로 제공이 안 되니까. 그래서 가격 상승이 조금 더 길게 지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돼서 3년에서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드디어 아파트가 공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수요자들은 그동안 시장에서는 부족해서 집을 못 샀는데 이제 막 공급 물량이 생기게 되니까 집을 구매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수요는 매년 거의 일정하게 발생하지만 공급 같은 경우는 특정 시기에 몰리게 되기 때문에 수요 초과가 점차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공급하니까 막 사람들이 사가요. 계속 공급을 해. 사가. 그러면 수요가 점점 줄어들죠. 그러면 이게 공급이 언제까지 되냐? 공급이 초과돼서 수요자가 다 사라질 때까지 계속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공급 초과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수요 초과였다가 밸런스를 맞췄다가 공급 초과 때까지 계속 공급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숫자를 생각을 해보죠. 매년 5만 명 정도의 수요가 있다고 할 때 수요가 시장에는 그동안 공급이 한 3만 원 내지 4만 원밖에 공급이 안 됐다. 그럼 매년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의 초과 수요가 누적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 현 시점 한 6만 명 정도의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런데 향후 3년간 확정된 공급 물량이 매년 3만 원씩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5만 명의 매년 수요가 발생하는데 3만 명의 확정된 공급밖에 없다 그러면은 이후에도 매년 2만 명씩의 초과 수요가 발생합니다. 기존의 누적 수요 6만 명에다가 매년 2만 명씩 늘어나게 되면 8만 명, 10만 명, 12만 명, 3년만 지나면 12만 명의 누적 수요가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12만 명이 됐다고 쳐보죠. 가격은 이미 한바탕 엄청나게 뛰었죠. 왜냐하면 초과 수요 상태니까 공급이 부족하니까 천정부지로 가격이 솟아 있는 거죠. 지금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3년에서 4년 전부터 시작된 공사가 완료가 되기 시작하면서 입주를 하게 됩니다. 공급자들의 공급이 공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매년 한 8만 호 정도가 공급된다고 해보죠. 그럼 발생하는 수요, 신규 발생 수요는 5만 호고 5만 호가 다 사가고 나서도 3만 호 정도의 추가 공급이 나오니까 기존에 12만 명이었던 초과 수요자들이 이걸 사가게 되겠죠. 그래서 한 해가 공급을 공격적으로 했지만 한 해가 지나고도 여전히 12만 명에서 3만 명 뺀 9만 명 정도가 초과 수요가 남게 되고 이듬해 6만 명, 3만 명, 한 4년 정도 지나야지만 밸런스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이 시작되고도 4년 정도 지난 후에야 가격이 안정화될 기미를 보이는 겁니다. 공급을 했다고 바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듬해 드디어 3만 호 정도가 추가 공급 초과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가격은 상승을 멈추고 일부 지역은 이제 하락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공급자들은 더 이상 공급하지 않겠죠. 미분양이 발생하게 되니까. 하지만 3년 전에 시작한 공사를 멈출 수는 없는 거예요. 완공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중간에
뼈대만 남기고 멈출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공사 시작 당시에는 여전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화랑이었기 때문에 공사를 했는데 완성 시점에 시장이 죽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과 공급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미 공사를 시작한 아파트의 공급이 당분간은 계속돼요. 이쯤 되면 가격이 더 하락하게 되고 본격적인 조정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렇게 조정기가 몇 년 더 흘러요. 여전히 총 공급량은 과잉 상태야. 가격이 떨어졌어. 미분양 속출해. 추가적인 공급은 더 이상 나오진 않아요. 이렇게 신규 공급이 없는 사이에 수요자들은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죠. 이 시점에서 공급자들이 공급 안 하게 되니까. 그죠? 그러면 총 공급량은 다시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다시 수요 초과 시대가 오고 공급자는 또 공급을 준비하고 이러한 사이클로 계속 돌아가는 게 부동산 시장입니다. 이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갔다가 뭐 조정을 받았다가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았다가 하는 거예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상승 기간이 훨씬 더 길죠. 보통 한 5년에서 7년, 그 다음 조정 기간은 3, 4년, 다시 5년, 7년 이렇게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평균 5, 6년 정도 상승하고 3, 4년 정도 하락하고 하락이라고 하지만 이제 하방 경직성이 있어도 이제 멈추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건데 이번에는 왜 5, 6년 정도 상승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8년째 그리고 앞으로도 몇 년간 더 오를 것처럼 보이니 10년 이상 가격이 상승하는 걸까?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왜 그러냐? 정답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공급에 있습니다. 우리가 2014년도로 돌아가게 되면요. 전 정부에서 택지개발촉진법이라고 이거를 폐지를 발표한 다음에 각종 부동산 완화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자, 완화책이 발표했다는 것은 뭡니까? 거래가 지금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좀 사세요라고 얘기하는 거고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됐다는 것은 공급이 충분하다는 판단에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014년도면 여러분들 2008년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한 5, 6년간 거의 뭐 전국 부동산이 맥을 못 추고 있을 때이잖아요. 특히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방은 좀 올랐다고는 해도 서울 수도권이 이거 맥을 못 추니까 지방도 올라가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수년간 서울 집값이 안정화되었다는 어떤 관성도 작용을 했을 겁니다. 택조법 폐지에 대한 그런 제안을 했을 때는. 그래서 급격한 가격 상승을 예견하지 못했던 거죠. 택조법으로 인해서 대규모 추가 공급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신도시를 못 짓는 법이 한마디로. 그렇게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세계 경제는 빠르게 회복을 해나가고 우리 국민들도 다시 이제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가격이 사실상 13년도, 14년도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폐지를 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공급을 못하게 된 상태에서 쭉 가격이 올라가서 정부가 바뀌었습니다. 현 정권이 들어서게 됐고 현 정권에서라도 공급이 부족하다는 걸 인식을 하고 그때부터 공급했으면 잡혔을 겁니다. 근데 전 정부도 그렇고 현 정부도 그렇고 각자 이유 때문에 전 정부는 가격이 워낙에 떨어져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추가 공급 안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고 현 정부 같은 거는 공급이 충분하다는 판단하에 투기꾼 세력만 잡게 되면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이유든 간에 공급이 계속 없는 겁니다. 계속. 그러면은 가격이 올라갈 때 어떻게 가격이 잡힌다고 그랬어요?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집이 모자라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시장에서 공급을 해줘갖고 올라가는 가격을 잡아줘야 되는 건데 이 공급을 어떻게 됐습니까? 전 정부도 안 하고 현 정부도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시장 자정기능에 맡겨두면 공급을 하게 되면서 이걸 누구로 튀를 텐데 이걸 못하게 이걸 날려버렸잖아요. 공급을 날려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6년이고 5년이고 중요한 게 아니라 과거랑 지금 상황이 완전 틀리다라는 겁니다. 뭐가 틀리냐? 공급을 예전에는 시장에서 뭐 가격이 올라가면 너도 나도 공급했잖아요. 건설사들이. 지금은 건설을 못 하잖아요. 재개발 재건축 막았죠. 기존 물량 안 나오죠. 공공개발 안 되고 있으니 공급이 계속 안 되다 보니까 6년이 아니라 8년도 지금 8년째 올라가는 거고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10년이고 20년이고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과거 데이터가 이렇기 때문에 올해도 이렇게 이번에도 이렇게 될 거야가 아니라 상황이 틀린데 뭐 상황이. 그래서 지금의 해법은 뭐냐면 공급입니다. 딱 하나예요. 한 단어, 한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어요. 공급을 해주냐 못하냐예요. 그 외에 뭐 대출을 규제하네, 무슨 갱신 청구권을 쓰네, 뭐 세금을 올리네 말에 다 소용없습니다. 공급이 안 된다 그러면 백약이 무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향후에 가격이 올라갈까 떨어질까 아직도 고민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공급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요것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높아지면서 말씀드리면 뭐 내후년 또 뭐 3년 이럴 때 굉장히 많이 공급이 되던데요? 라고 하는데 총 누적 공급액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매해 5만 명의 수요가 생긴다고 했을 때 그 해에는 7만 세대 정도의 공급이 되던데요? 그래봤자 2만 호 정도가 공급 과잉이잖아요. 그럼 기존에 누적된 수요는 어떻게 할 거고 여기다 집어넣고 나게 되면 여전히 수요 초과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총 공급량 대비 총 수요량 요걸 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대기 수요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공급을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많이 해줘야지만 잡힐 수 있는 상황이에요.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 시장은 당분간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하나의 문제는 정부가 여전히 공급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죠. 예. 신경을 안 쓰고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은 공공 주도형은 사실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건데 민간은 안 풀고 있으니까 당장은 뭐 고통스러운 걸 모른 척 하겠다라고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가격 상승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만 보시게 되면 여러분도 서울 수도권 시장이 어떻게 가격이 변동되는지를 아주 쉽게 예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